안녕하세요. 항소심 대응 전문 로펌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항소심 변호사를 찾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항소심 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가장 먼저 1심 때 변호사가 뭔가 능력이 부족하여 1심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1심 때 결과가 좋았어도 항소심은 매우 중요한 단계이므로 변호사를 바꾸고 싶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1심 때 변호사가 나름대로 역할도 잘 했고 또 결과도 좋았으나 1심 변호사가 항소심 변호사 선임 비용을 너무 비싸게 불러서 항소심 변호사를 바꾸려고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그것도 아니라면 1심 때는 변호사 없이 진행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항소심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든지 항소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 다음 상고심, 3심이 있어요. 그러나 3심은 항소심만큼 쟁점을 모두 다툴 수도 없고 변호사와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과정도 없으며 또 심리불속행 제도 때문에 실제 본안에 대한 판단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상고심에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심으로만 역할을 해서 반쪽짜리 재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항소심을 왜 하는 걸까요? 항소심을 하는 목적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1심 결과를 완전히 뒤집기 위해서 혹은 1심 때 내가 원고로서 받을 돈이 있다고 인정이 됐는데 내가 주장하는 것보다 인정된 부분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항소심을 할 수도 있겠죠. 피고라면은 줄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1심 때 주라고 결론이 나왔거나 혹은 줄 돈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너무 많은 액수를 주라고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겠죠. 형사사건 항소심의 경우 대부분 1심에서 유죄가 나와서 실형이 나온 경우에 교도소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혹은 법정 구속이 됐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집행유예를 붙이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기 위해서 항소심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항소심은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략 역시 다양해야 됩니다. 항소심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1심과 비슷하게 진행한다면 여러분은 항소심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주장해도 괜찮고 1심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전혀 새로운 주장을 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1심 때 적용되었던 법률이 잘못됐다라는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동시에 받는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항소심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변호사의 선임은 여러분의 항소심 결과를 만족스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항소심 전문 로펌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